안녕하세요. 선한 로로쌤입니다. 2022년 3월 11일 금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전일 다우지수는 장중에 약세를 보였지만 아래꼬리 달면서 양봉 전환하고 이제 약보합권으로 깔끔하게 예쁘게 마감을 했습니다. 상승 랠리를 이어가면서 이제 반등을 더 강하게 주지는 못했지만 전일 이제 아직은 전쟁 중이기도 하고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40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심화됐는데 지금은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전쟁에 대한 우려감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 그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을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락폭은 0.95%로 다우지수보다는 더 밀렸지만 모양을 보면 비슷해요. 자, 나스닥이 변동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숫자만 큰 것이지 그래서 오를 때도 다우지수 2% 오를 때 나스닥은 3.5%, 3.6%가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조금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모양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현재 전쟁 중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속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고 전쟁이 마무리돼야지 이 부분도 이제 공급 병목 현상도 해소하고 하면서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조금 나아질 수 있다. 그래도 중요한 거는 인플레이션 우려감이면 과거에는 이제 연준에서 0.5% 50bp를 인상하는 빅스텝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0.25로 거의 제롬 파월 의장이 거의 못 박다시피 하고 이렇게 다음 주에 정책이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빅스텝만 아니면은 큰 우려감을 갖지는 않는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또 우리나라 증시인데 우리나라는 오늘 어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증시가 하루 정도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0.7% 밀렸는데 수급 동향을 보면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약간의 관망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밀린 거에 비해서 코스피 주식은 이제 매도가 일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이제 아직 전쟁 중이기 때문인 거고 선물을 크게 매도하거나 아니면 옵션 부분에서 하락 포지션을 크게 늘리진 않았어요. 보시면 풋옵션은 한 7억 정도인데 이 정도면 거의 매수를 안 한 것과 같습니다. 이 풋옵션 매수는 빠르게 하락을 해야 수익을 보는 포지션인데 이 부분을 크게 늘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외국인은 주말을 앞두고 약간의 경계감 정도만 이제 전쟁 중이니 경계감 정도만 표현을 했지 수급 동향은 중립 이하 정도 나쁘지 않은 수급이었습니다. 이게 왜 괜찮냐면은 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이제 장 종료 이후의 수급이 상승 포지션을 일부 구축했기 때문에 오늘이랑 비교하면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승과 하락을 거의 이제 비슷하다라고 보면은 지금 주말을 앞두고 이 정도 포지션이면은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에 대해서 아주 크게 해지를 하지 않는 모습은 그래도 좀 다음 주에 좀 희망적인 모습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저 지금 현재 터키에서는 외무장관 회담 같은 경우가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랑 이견차만 확인하고 뭔가 평화협정이나 휴전 같은 경우를 이제 매듭짓지 못했는데 그래도 진행되는 과정으로서 의미를 좀 갖는다 정도로 외국인들은 판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오늘도 상승을 보였습니다.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어요. 근데 코스닥은 900포인트 회복되기 전까지는 일부 상승이 나오거나 일부 하락이 나오거나 자율등락 구간이라서 지수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코스닥은 종목별로 보시는 종목 장세가 연출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900포인트 회복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약세 구간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900포인트를 회복한 다음이 진짜로 코스닥이 더 좋아지는 전체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선별적으로 이제 종목을 선택하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자, 삼성전자는 전일 미국에서 반도체 회의했다라고 해서 일부 상승이 나왔는데 이 부분의 절반 정도는 오늘 내주면서 쉬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가 쉬는 이 모습에 거의 주범이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주범이 됐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코스피 200에 편입되면서 공매도 우려감 같은 경우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공매도 우려감 뭐 당연히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 구간에서 또 과도하게 뭐 LG에너지 솔루션에만 모든 안 좋은 수급을 다 쏟아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하락하게 지금 쉬는 구간이죠.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구간이니까 그냥 놔두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싸다고 무작정 매수하기보다는 추후에 회복될 때까지 최소한의 이 저항 구간을 다시 한번 회복할 때까지는 그냥 놔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건설주 같은 경우는 대형 건설자들이 전일 이어서 상승을 이어갔고, 뭐 이화공영이나 이런 우원개발이나 뭐 중소형사들 그리고 이제 토목 관련주들 과거에 뭐 4대강 테마로도 좀 엮였던 이런 종목들인데 전체적으로는 좋은 중소형사들이 오늘은 더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화공영이나 우원개발, 뭐 자연과환경, 특수건설 같은 종목들이 좋았고, 뭐 현대건설기계나 진성 TC 같은 뭐 기계업종 같은 경우도 오늘은 이제 순환매가 돌면서 건설 쪽이 좋으면은 기계업종도 자연스럽게 따라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 좋았고,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건설업종이 좋아지면은 뭘 봐야 된다? 건자재를 봐야 된다. 항상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대장이 뭐 삼목엑스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삼목엑스폼은 최근에 뭐 과열 종목에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4,000원 위쪽까지 넘어오면서 생각보다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어제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벽산, 뭐 하츠, NX, 대림비엔코 뭐 등등, 그리고 오늘은 페인트 관련주 같은 경우도 좋았죠. 노르페인트를 필두로 해서 페인트 관련주들도 순환매가 싹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주가 언제까지 갈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추세적으로 이동을 하는데 지금 최근에 한 이틀 이상 연속 이제 상승을 했다, 이틀 연속 상승했다라고 하면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쉬는 걸 조금 기다리세요. 이제는 추가적으로 올라도 신규 매수에서는 빠르게 올라가는 거는 이제 제한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쉬는 구간을 기다렸다가 다시 매매하는 게 낫다. 그리고 이제 출발하는 종목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출발하는 종목들, 아직 초입에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게 리오프닝 관련주들이었죠. 리오프닝 관련주들 보시는 게 오늘은 더 유리하실 거다 말씀드렸는데, 뭐 노랑풍선 비롯해가지고 뭐 모두 투어나 뭐 하나 투어 이런 쪽이 전체적으로 여행 관련주들은 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 들어오면 계속 격리가 됐었는데 이 격리하는 부분을 해제한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이제 오후장에 더 이제 상승폭을 늘려갔고요. 그리고 카지노 같은 경우도 뭐 GK를 필두로 해서 뭐 파라다이스, 롯데관광개발 전체적으로 다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뭐 항공, 뭐 진에어, 제주항공, TA항공 같은 항공주도 자연스럽게 올라오고, 또 신세계나 이제 호텔신라 같은 이런 숙박이나 아니면 면세점 관련주들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시면 신세계 같은 경우도 26만 원 구간, 이 구간에서 계속 공방벌이다가 회복하니까 좋은 모습을 보이죠. 오늘 수급이 일부 들어왔는데 신세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한 29만 원 정도까지는 뭐 어렵지 않은 모습입니다. 근데 아주 이게 좀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굉장한 상승보다는 꾸준하게 좀 중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는 종목이라서 지금은 중장기적인 종목 보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보는 게 여러분들 수익률에는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SM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리오프닝 쪽으로 해서 이제 그 엔터주나 콘텐츠주도 같이 항상 엮여 있는데, SM은 좀 이 카카오에서 재인수설이 나왔죠. 그래서 계속 CJ랑 이제 링크가 되면서 CJ로 인수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카카오가 다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작년 말까지는 CJ랑 링크되어 있던 SM이 카카오와 링크되면서 SM, 그리고 SM, CNC, SM 라이프 디자인 같은 이 계열사들이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뭐 한동안 좀 휴식을 취하면서 이제 SM, CNC나 이런 종목들, 중소형사들은 쉬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수급이 굉장히 잘 붙어주면서 다시 한번 이제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인수하면은 하이브에서 이제 업계 2위 쪽으로 올라간다라는 장밋빛 전망과 함께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권에 들어서면은 이제 현재 정권에서는 이제 탈원전 정책이 핵심이었는데 에너지 정책이 다시 한번 정권 교체가 되면서
원전을 가동하겠다. 오히려 원전 가동률을 20%대가 아닌 30%대로 늘리겠다라고 하면서 원전 관련주들이 이제 주목받을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두산중공업이 22,000원 이 구간 회복될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중소형 이 원전 관련주들도 좋을 거다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바로 어제입니다. 22,000원 오늘 회복되면서 두산중공업이 멋진 모습을 보였고, 그 외에 한신기계라던가 일진파워라던가 이제 한전산업, 우진 같은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 급등했는데 이 상태로 여러분들이 또 월요일 날 따라잡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급등한 종목들은 추가 상승하는 것은 이미 보유하신 분들한테 양보를 하시고 추후에 휴식 구간이 또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번 정권 내에 정책적으로 서서히 늘려갈 예정이다라고 하니 여러분들이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지금 급하게 들어가실 필요 없어요. 급등한 종목 따라잡기보다는 휴식 구간 분명히 나오니까 쉬는 구간에 여러분들이 그때 매수를 하셔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내드리면 지금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이 좀 많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 오늘 뭐 건설주라든지 중소형 건설사, 건자재, 여행주 뭐 다 오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그래서 이제는 살 거 없는 거 아닌가, 나는 이미 타이밍을 놓친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아직 전쟁 중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은 지수를 보기보다는 종목 선택에 신중해야 됩니다. 어떤 종목 사느냐, 아까 말씀드린 LG에너지솔루션 예를 다시 한번 들어드리면, 자,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가는 종목들, 고점을 낮추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건드리지 않는다. 이건 추후에 예를 들면 이 구간에 밑에서 벅벅 기어 다니다가 40만 원을 회복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들어가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서 한 단계 더 내려간다, 그럼 뭐 35만 원 회복하면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이탈했던 구간을 회복할 때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 영업무역 같은 경우가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뭐 실적이 이제 뭐 양호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42,000원을 이렇게 회복하죠. 그 전까지는 이 아래에서 계속 음봉 그리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42,000원 회복하면서 강세 보이고 수급이 싹 들어오죠.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이런 게 초입 구간에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종목으로는 한세실업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드리면은, 한세실업은 오늘 반등은 했지만 이 22,000원 구간을 회복을 못했죠. 이런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있다가 22,000원 회복될 때 들어가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린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22,000원 회복될 때 뭘 들어간다? 원전 관련 중소형주를 들어가면 된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너무 지수 그리고 전쟁 이런 부분에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종목별로 저항을 돌파하는, 기존의 지지선을 이탈했던 구간을 회복하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노리시면은 다음 주에는 좀 더 좋은 성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매매를 시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 잘 고려해가지고 잘 판단해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